경찰이 MBC 기자가 연루된 걸로 보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MBC 보도국 압수수색에도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1시간 넘게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말을 못해서가 아니고 MBC 기자가 그런 건 우리가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압수수색하겠습니까? 10원짜리 사건이나 1억짜리 사건의 사건 처리랑은 똑같습니다. 언론사가 무슨 성역입니까? 그것이 언론사에 대한 특권이 아니라 언론사로서 기본적으로 취재원 보호다라는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정도 사안으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사례가 없었던 겁니다. 언론사로서의 특권을 말씀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다. 중요한 취재원 정보가 있고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언론사는 중요한 취재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런 건 아니고 저는 피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들 해코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그걸 악용하면 안 되는 거는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명백한 과잉 수사이자 언론 탄압입니다. 수사를 받는 기자와 압수수색을 당한 MBC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때 있었던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했습니다. 많은 국민은 그래서 보복 수사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 야담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 병당협위원장, 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화석 SBS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이 영상에서 봤듯이 경찰이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MBC 기자 자택은 물론 본사 사옥 그리고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정화석 논설위원. 이 사건의 발단부터 좀 짚어보죠. 한동욱 법무장관의 이 청문회 당시에 제출했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라는 게 이 논란의 핵심인데 경찰이 여기에 MBC 기자가 연루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쭉하니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강서구 의회 구의원으로 있는 그 김민석 구의원이라고 그 전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지금은 무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의원이 그 더불어민주당 쪽 관련돼 있는 그 서모 씨라는 인사로부터 어떤 자료를 넘겨받았는데 그 자료가 뭐 한동훈 법무장관과 가족들의 어떤 주민등록 초본, 가족 관계가 나와 있는 그리고 그 뭐 십몇 년 전에 이 체결했었던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런 자료들을 넘겨받았대요. 넘겨받았는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연 이런 자료들이 상당한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자료들이 이런 이 아무 ton에서나 이렇게 흘러나와서 이 개인정보가 이런 식으로 유출해도 되는 것인가? 인사청문회 자료인데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경찰에 고발을 했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그 서 씨를 고발했고 그 서 씨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문건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역추적을 하다 보니까 MBC의 임모 기자로부터 나왔다라는 그런 그 수사 결과를 경찰 쪽에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혐의를 갖다가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런 사건이 지금까지 흘러온 그 과정이죠. 네, 김종혁 위원장과 한민수 대변인도 뭐 예전에 다 기자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이런 자료는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이 기자 저 기자 뭐 다 갖고 있고 여러 군데로 유포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경찰이 왜 MBC 기자를 특정해서 수색에 나섰을까요? 두 분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찍어주십시오. 네. 뭐 한민수 대변인 먼저 하시죠. 인사청문회 자료가 맞고요. 이게 한 1년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사청문회 기본 이제 그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은 이제 국회로 인사청문 자료가 넘어오죠. 그 자료가 뭐 개인적인 신상,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매매 거래서랄지, 그 다음에 병역 문제, 재산 다 옵니다. 그러면 국회 출입 기자들의 1차 취재는 그 인사청문 특위나 아니면 그 해당 상임위 위원들입니다. 보좌진도 해당이 되고. 그럼 사실은 그 청문 대상에 오르는 장관 후보자 이분들이 본인이 낸 자료는 이게 사실 반
어찌 보면 사실상 공개된 자료라고 여길 거예요. 이건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모든 기자가 취재를 합니다. 제가 지금 뭐 정확히 카운팅 안 했으나 국회 출입 기자가 등록 기자가 한 1,700명이 넘어요. 상주 기자가 한 800명 되고요. 그 기자들이 모두 일제히 특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 뭐 정권 실세라고 하는데 그 자료 모두 보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임모 기자만 보진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게 밖으로 또 흘러가가지고 뭐 특정 사람들한테 흘러다녔다. 이게 그럼 개인정보 유출에 혐의가 있을 수 있고 고발이 됐으니까 수사를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1년 전에 모두 공개된 자료를 놓고 특히 이 MBC의 임모 기자만 특정해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고 수사를 하면은 당연히 소환 조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조사 절차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없이 갑자기 이제 임 기자의 이제 자택과 차량, 휴대폰, 더욱이 MBC 본사를 압수수색을 들어갑니다. 전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거는 명백히 과잉 수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으면 정말 이 경찰이 이렇게까지 수사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특히 임 기자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을 처음 보도했다는 기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좀 의심을 하듯이 이 정권 차원의 또 보복 수사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살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한민수 대변인 얘기는 지금 MBC 본사에까지 압수수색에 들어간 건 이른바 한동훈 장관이 개입돼 있기 때문이고 또 이른바 MBC의 그 임 기자라는 그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 방미 당시에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기사를 써서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는 그 기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보복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일단 뭐 언론사가 압수수색을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없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저는 몇 가지 면에서 그런 주장들이 상당히 말이 안 된다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것이 이제 그 보복 수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고소고발된 사건이잖아요. 그 김민석이라는 구의원이 그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자료 자체가 이거 어떻게 개인적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뭐 10여 년 전에 있었던 주택 거래 내용이라든가 이런 개인 정보가 어떻게 다 돌아다닐 수가 있지라고 해서 문제를 삼아서 그 고발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취재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국회 출입 기자도 해봤지만 저렇게 모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인사청문 대상자의 개인 신상이 들어있는 모든 자료가 기자들에게 공개된다? 난 그거 좀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일부가 뭐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통째로 굴러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고 저 자료가 임모 기자를 통해서 그 더 탐사 열린공감 TV인가 글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그 TV가 그 주소를 가지고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대로 카메라를 들고 그 집에 한 장관이 없는데 부인과 자녀만 있는 데 가서 그 카메라를 찍으면서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가 됐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 장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15년 전에 주택 거래를 했던 사람에게 찾아와서 당신 왜 누구랑 거래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따져물어서 그분이 항의를 해왔다. 그 15년 전에 누구하고 집을 팔았는지 본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집까지 쫓아가서 그것을 취재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그 괴롭혔다라는 것들 이건 그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저는 또 하나 이중잣대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는데 MBC가 2017년 12월에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 사장실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때 노조원들이 나와서 안내를 해줬어요. 그 성명에 따르면 지금 제3노조가 그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적시하고 있던데 사장실까지 안내를 해줘서 서버를 압수수색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장실을 다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거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건 언론 탄압이 아니었고 이번에는 언론 탄압입니까? MBC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겨레 신문 2020년 4월 달에 채널 A 기자와 관련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갔더니 그 채널 A 방송사에 뭐라고 그랬냐면 채널 A는 진실을 밝혀라. 불법 취재는 보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사설을 썼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31일 날은 오늘 아침에는 이건 탄압 아니냐라는 식의 뉘앙스를 주는 정반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정반대의 사설을 썼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렇게 이중잣대를 MBC도 그렇고 한겨레 신문도 그렇고
이런 이중잣대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심지어는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당했고 국정원도 압수수색을 당했고 국방부, 검찰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이런 곳들은 다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압수수색을 자의적으로 합니까?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합니다. 법원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압수수색 영장을 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슨 지난번에 민주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더니 그걸 가로막았고 이번에 또 이제 MBC도 마찬가지인데 글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는 불행한 것이 분명하고 저는 뭐 언론 자유는 수호돼야 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지난번에 한겨레 신문에서 그 사설에서 얘기했듯이 불법 취재 자체가 보호에 해당하지 않고 만약에 거기서 불법 자료가 유출돼서 그것이 악용이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 MBC는 항의하기에 앞서서 해당 기자에 대해서 불러다가 진상조사를 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이게 왜 문제였느냐를 확인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이건 무조건 정치적인 거다라고 몰아세우는 것이 과연 대국민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 과잉 수사죠. 그리고 지금 뭐 옛날 일 다 꺼집어내는데 저는 뭐 그러면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2021년 4월, 5월 그때 모든 언론이 후쿠시마 오염수 절대 방류 안 된다. 모든 언론입니다. 다 반대했어요. 그럼 지금 그 대표적인 보수 종편이나 보수 언론들 지금 정부 편 들어가지고 방류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다 끄집어내면 좋겠습니까? 지금 MBC 문제에 집중해서 한번 보시죠. 이 문제는 그리고 취재 제대로 하시면은 인사청문 자료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취재합니다. 그리고 의원들로부터 받기도 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모든 기자들이 취재합니다. 못하는 기자들이 뭐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 자료가 사적으로 흘러다닌 부분을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수사할 필요 있으면 고발이 됐으니까 하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뭐 지금은 무소속이라고 하는데 의원이 고발했으니까 수사를 하는 건데 제 말씀은 거기에 대한 혐의가 있고 하면은 그 기자를 불러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조사 절차를 밟아가면 됩니다. 근데 MBC에 대해서는 특히 많은 언론, 모든 국정 기조가 지금 윤석열 정부는 너무 폭압적이에요. 대화 자체를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잘 이행하지 않습니다. 아주 폭압적으로 하죠. 한번 보십시오. MBC 바이든 날리면 이 기자도 해당해가지고 그랬다고 해서 MBC에 대해서 이 현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용기가 대통령 개인 비행기입니까? 순방 갈 때 전용기 탑승을 거부했어요. 이거 잘했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계 10위권인 국가인데 언론 자유질서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 돌아가지고. 전 세계 선진국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집시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기본 권리입니다. 그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권의 기본 인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침해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다가 또 세무조사를 했어요. 520억을 추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교부가 아니 발언을 한 사람은 대통령인데 바이든이 날리면 왜 대한민국 외교부가 소송을 합니까? 국가 예산으로. 지금 소송하고 있어요. 들어보자니까 또 듣지도 않겠답니다. 법원에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외교부가 왜 대통령 대신 소송합니까? 지금 MBC 상대로 이러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정상적인 언론 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건은 분명히 잘못됐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걸 가지고 본사, 보도국을 돌아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겠다면은 MBC에 뭐 노조가 몇 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친정부 노조도 있겠죠. 지금 현 윤석열 정부에. 하지만 이건 기본적인 언론 자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뭐 정파 문제로 정쟁으로 가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제대로 짚어주는 게 우리 대한민국 언론 신장이나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정화석 논설위원, 언론단체들 반응도 좀 보고 가죠. 어떻습니까? 뭐 대표적인 6개 언론단체가 있는데요. 뭐 생각나는 게 일단은 전국 언론노동조합, 네. 그다음에 기자협회, 그다음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그다음에 한국PD연합회 이렇게 6개 언론단체가 뭐 물론 언론이 성역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임모 기자의 그 어떤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이 MBC 본사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거는 좀 과잉 아니냐. 이게 벌써 작년 4월에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건데 발생 1년도 넘은 사건을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언론사에 대한 그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는 거는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언론단체들의 입장은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다 이런 걸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 김종욱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일단 이 윤석열 정부가 폭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사건은 고소 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법원의 영장 발부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영장 발부를 대통령이 합니까?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 언론 자유가 신장된다면 당연한 겁니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범죄까지를 보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BC는 아니 2017년에는 자기 사장실을 압수수색하러 들어오는 검사들을 안내를 해서 수사관들을 안내해서 그 압수수색 다 하도록 하고 서버까지 다 압수수색을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 이중자 때는 뭡니까? 한겨레 신문의 사설의 이중자 때는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일관되게 어떤 주장을 했다면 그것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것이 극악무도한 잘못된 행위라고 하고 어떤 때는 이것은 굉장한 뭐 언론의 탄압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고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거 그 압수수색까지 편집국을 해야 되나라는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단체들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검찰이 수사하거나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그걸 문제 삼거나 그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서 집행하려는 사람들을 막아서거나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화선 논술위원. 여당은 지금 불법이 있었다면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보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어제 한 얘기죠. 불법 행위가 있다면 수사를 받아야 되고 MBC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협조해라. 언론이라고 성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언론사 보도국에 이 경찰이 영장을 들고 와서 집행하는 경우 드문 경우죠 좀. 그렇게 뭐 많았다고 네. 볼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이 언론의 자유라는 부분이 어차피 그동안 이 공권력, 권력이 어떤 자신에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이나 그다음에 뭐 밉보이는 데 있어서 어떤 본보기식의 그 좀 과잉한 공권력 행사라든지 아니면 압박성 무슨 뭐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언론을 길들이려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없었다고는 아마 여야 모두 아마 얘기를 못할 겁니다. 분명한 거는 뭐 지금 현재 여당 그다음에 지금 야당 다 집권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됐던 적이 다 한 번씩은 다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또 언론은 이거는 언론 탄압이다 내지는 언론을 갖다가 압박함으로써 어떤 이 언론의 어떤 그런 정론 직피의 그 자세를 갖다가 좀 훼손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이다라는 식의 어떤 얘기를 계속 해온 그런 긴장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항상 권력과 언론 간에는 있어 왔죠. 근데 다만 이 부분에서 아까 뭐 김종혁 위원장도 이중잣대를 말씀하셨지만 좀 전에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얘기한 불법행위 있다면 수사받아야 되고 특권의식 버리고 협조해야 되고 이 얘기 한 3년 전인가요? 저 채널A 네. 아가 이제 이 한동훈 검사장하고 네. 이제 검언유착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그래서 이제 그때도 채널A에 이제 또 그때도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아마 이 한민수 대변인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요 똑같은 얘기를 민주당에서도 했었어요. 예, 특권의식 버리고 협조하라고. 예, 그게 다만 물론 언론이 성역이 아니고 그 다음에 범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뭐 언론도 거기에서 무슨 이 특권을 받는 이 예외 지역은 아닌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부분들이 그때 권력의 필요 내지는 권력의 어떤 그런 입장에 따라서 서 있는 위치가 달라지면은 뭐 보이는 풍경이 달라진다고 거기에 따라서 언제는 불법행위 있으면 수사받고 협조해야 되고 언제는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그 공권력 행위를 규탄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만 않는다면 뭐 충분히 권력과 언론 간의 건전한 긴장 관계는 뭐 이 계속 유지 발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인 한동훈 법무장관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도 듣고 가겠습니다. 과잉 수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우선 지금 이 일에 민주당이 관여한 것은 없는지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좀 해당 기자가 사실 근데 뭐 대통령실에 대해서 안 좋은 보도를 한 이력도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뭐 좀 보복성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고요. 채널A 사건 압수수색이나 당시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지금하고 다른 반응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발언 순서가 이제 김종혁 위원장 순서인데 민주당이 관여된 것은 아니지 좀 한번 돌아봐야 된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말에 약간 좀 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코멘트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글쎄, 왜냐면 그 자료 자체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갔을 테니까 그 자료가 어떻게 해서 유출됐느냐, 왜 그것이 민주당 그 MBC 기자로 가서 뭐 지금 아까 그 한 대변인은 그 취재한 기자들은 모두 다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루트 자체, 그 경로 자체가 좀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왜 바이든 날리면 그 얘기가 났을 때도 그게 다른 언론의 엠바고 보도가 나기 전에 이미 그 MBC에서는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께서 이런 보도가 있다는데 라면서 보도가 나기 전에 이미 그런 그런 말씀을 하셔서 도대체 어떻게 공식 보도가 나기도 전에 야당의 원내대표가 그 내용을 보도되는 내용을 알고 있느냐라고 문제가 제기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하면 야, 이게 무슨 뭔가 채널이 있는 건가? 정보가 MBC하고 민주당 사이에서는 서로 정보가 오가는 건가? 취재가 아니라 정보를 주고받는 건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나 저건 이제 한동훈 장관도 본인도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피해자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을 표시하는 거지만 저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네, 한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지금 이 일에 민주당이 관여한 것은 없는지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정확한 말인데, 그렇다면은 이 개인정보 유출 건에 민주당 의원이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가 좀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뭐 머리도 좋고 똑똑하신 분 같은데 항시 저런 식인 것 같아요. 기자들이 물어보면 A를 물어보면 A를 답을 해야 되는데 A를 물어보면 B를 얘기해서 바로 화제를 돌리거나 프레임을 바꿔버립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왜 수백 번 카톡을 주고받았는지 하면 딴 얘기해버려요. 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런 식으로 하는 게 많은 국민들한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니 어떻게 채널A 검언 유착 사건하고 이걸 비교를 합니까? 그렇게 당당했으면 자기 휴대폰 비번 풀었어야죠. 수사 응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무혐의난 사람을 지금 대검이 다시 징계를 회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떳떳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해야지. 뜬금없이 갑자기 민주당의 무슨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 모르겠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게 저는 한 장관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이 부동산 매매 거래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떳떳하다면 물론 그 기자가 잘못된 부분 있으면 수사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본질은 과잉 수사다. 언론단체가 지적하고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는 건 이렇게까지 MBC를 타깃으로 이 정부가 하는 이유가 뭔가? 결국은 제가 판단할 땐 그렇습니다. 아마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에도 정무를 판단하시거나 여러 가지 그래도 합리적 판단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MBC 들어갈 때까지 못 막았을까? 저는 이거는 결국은 MBC 그 비판적 언론 한 구설 여러 군데 하면 자기들도 힘이 딸리거나 힘이 많이 드니까요. 한 군데를 타깃으로 계속 집중 포화를 해서 공격을 하는 이유는 전체 언론을 상대로 한다고 봅니다. MBC 자체를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아주 억누르고 때려잡음으로써 다른 언론들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대로 기자들이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까? 갑자기 어디서 압수수색 들어온다고 하고 이거 어디서 취재했냐고 물어보면은 취재를 되게 위축받고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이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정부도 제대로 일을 하고 하려면 건전한 긴장관계, 언론의 감시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포괄적인 부분을 얘기했다고 되게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한 말씀 드리면 왜 그러냐면은 오늘 아침인가요, 어젠가요? 그 집회를 하던 노조의 한 간부가 위원장이 경찰 곤봉으로 머리를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끌려갔습니다. 노동자는 우리 국민 아닙니까? 야당은 우리 국민 아닙니까?
언론은 우리 국민 아닙니까? 시민단체는 아닙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 정부 들어가지고 좀 대통령님이나 많은 정부 세력들이 품위 높게 좀 정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내 편 가르고 그냥 때려잡으려고 합니까? 그러면 국민들 반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거지 전반적으로 너무 억압적이고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많다. 이런 말씀.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장. 이건 짧게 예. 그 본안과는 관계 없는 거지만 예를 들면 시위 현장에서 그 경찰한테 곤봉에 맞은 벌에 피를 흘렸다. 굉장히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것이긴 하지만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불법 행위가 저질러지면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것을 공권력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법률이 집행되고 있다고 또 환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경찰이 어떤 그 상황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분이 어떤 행위를 했길래 경찰한테 만약에 경찰이 거기서 과잉 진압을 했다면 그 경찰은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과잉하게 무슨 뭐 불법 행위를 하다가 그걸 막는 과정에서 뭐 그 불상사가 생겼다면 그걸 놓고서 경찰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머리를 곤봉을 맞고 피를 흘렸으니까 그 사람은 피해자다라고 일반화시키는 것도 옳지 않고 더구나 그 내용을 가지고서 경찰 윤석열 정권이 폭압적이다라고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의 개인정보 유출건을 놓고 토론을 하다가 좀 많이 나갔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건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토론할 기회가 많을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